죽기 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때 그렇게 살지 말 걸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언젠가 그 말을 하게 될까 두렵지 않나요?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돈도 명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온 날보다 사라지지 않은 날을 더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렇게 말했죠. 시간이 너무 빨랐어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진짜 당신의 삶을 살고 있나요? 이 이야기는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들은 떠났고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내 삶을 나답게 살지 못한 것.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진짜 나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대요. 착해야 했고, 예의 바르게 살아야 했고, 하고 싶은 말은 꾹꾹 눌러 담아야만 했죠. 가끔은 자신이 없어진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거기엔 나가 없었대요. 당신은 그런 적 없었나요? 도대체 나는 누구지? 하고 혼잣말을 하며 울컥한 적 없었나요? 그녀는 그렇게 7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3일 전 호스피스 병상에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나는 단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었네요.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겁니다. 삶은 연기가 아니었다는 걸. 우린 왜 사람들 앞에서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왜 하고 싶은 말 대신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말만 골라 했을까요? 왜 우리는 늘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말조차 마음속에만 담아두었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부모였을까요? 사회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였을까요? 그녀는 평생을 내가 옳아라는 말을 들으며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다고 했죠. 지금 당신은 어떤가요?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느라 당신을 버리고 살고 있진 않나요? 혹시 이게 내가 원한 삶이었나? 스스로에게 묻는 밤이 있진 않나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가장이니까, 엄마니까, 나이 먹어서 무슨 소용이야. 그런 말로 스스로를 포기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이어야 해요. 아무리 늦었다고 느껴도 자신의 삶을 살아보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삶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용기 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였던 시간은 단 10분 뿐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10분이 너무 그리워요. 우리는 지금 그녀가 그리워한 바로 그 10분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만 하다가 인생을 놓친 것. 더 일찍 퇴근할 걸 그랬어요. 한 남자는 호흡기 너머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숨소리는 끊어질 듯 약했고 눈빛만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죠.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늘 바빴고 쉬는 날에도 머릿속은 일로 가득했대요.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은 더 많이 벌어오는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랐고 아내는 외로웠고 그는 가족 곁에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잔잔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나는 집 안에서는 늘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을까요? 회의, 프로젝트, 성과, 실적. 그래서 결국 뭘 얻고 있나요? 가족이 웃는 얼굴보다 모니터 속 보고서가 더 중요해진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아이들 졸업식도 못 갔어요. 그땐 일하느라 바빴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일은 날 기다려주더군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라버렸네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 일이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진 않습니다. 그의 후회는 단순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중요한 장면들을 직접 찍고, 직접 느끼고, 직접 안아보지 못한 것.
그게 그의 가장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기억나는 순간이 별로 없어요. 다 일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혹시 가장 중요한 걸 나중으로 미루고 있진 않나요? 조금만 더 바쁘고 그 다음은 정말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시간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시간 속의 사람입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일도 성과도 명함도 모두 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가 하지 못했던 함께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말하지 못한 것. 말하지 못한 진심은 결국 가장 무거운 후회가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조용한 병실 한편에서 어느 노부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끝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참 미웠어요. 그런데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늦은 고백이었습니다. 우린 왜 말하지 못할까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 단어들이 왜 이리도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걸까요? 혹시 내일도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한 남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들에게 해준 말은 공부해라, 조심해라, 그게 다였어요. 근데요, 저는 그 아이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사랑은 때때로 상처가 됩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기회는 자꾸 지나가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음이 남아있어도 목소리가 나오질 않더래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걸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말하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낸 당신이라면 그 진심을 말할 자격이 충분해요. 가장 후회되는 말은 끝내 하지 못한 그 말입니다. 그녀는 끝내 남편에게 그 말을 전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말할 수 있을 때 꼭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다음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의 시간을 흘려보낸 것. 삶의 끝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친구 지금도 살아있을까? 한 노인은 침대 옆 창문을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세월이, 외로움이, 그리움이 다 담겨 있었죠. 그는 친구 이야기를 꺼내다 끝내 울음을 삼켰습니다. 30년 전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그게 마지막일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바빴고 만날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바쁠수록 더 먼저 생각났다는 것. 당신은 요즘 친구와 마지막으로 웃은 날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언제부턴가 연락이 줄고 만남이 뜸해지고 생일 문자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 위로했죠. 하지만 그건 괜찮아서가 아니라 포기해서였습니다. 어느 노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딸보다 남편보다 그 친구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그녀는 20살 때 함께 울고 웃던 친구의 목소리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애랑 같이 걷던 골목이 그립네요. 왜 그렇게 빨리 어른이 됐을까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진짜 친구는 마음에 머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곁에 누가 있었는지를 기억하며 죽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따뜻하게 웃었는지, 얼마나 솔직하게 울었는지를 떠올리죠. 돈도 명함도 아닌 같이 있었던 기억만이 남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한때 참 소중했던 사람이 있진 않나요? 오래된 사진 속 그 친구,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이라면 그 사람에게 연락해도 늦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친구는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노인은 친구를 그리워하다 끝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다음은 5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 삶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줄 알았다면 그들은 무엇을 더 했을까요? 그땐 내가 행복한 줄 몰랐어요. 병실 안조용한 침묵 속에서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있었대요. 남편도 아이도 밥 짓는 연기와 아침 햇살도. 그런데 그때는 늘 더 나은 걸 꿈꾸며 살았답니다.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더 나은 삶 그게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녀는 하루하루가 고된 일상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반찬 투정하는 모습조차 그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며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다고요. 그 시절로 다시 갈 수만 있다면 그냥 한 끼만 더 같이 먹고 싶어요.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 멀리서만 찾았습니다. 우린 왜 지금 있는 것들로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왜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만 바라보다가 소중한 것을 흘려보냈을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매일 밥 짓고 빨래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내 인생이었어요.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 따뜻한 밥 한 숟갈을 먹을 때, 누군가 잘 자요 하고 말해줄 때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이었어요. 행복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늘 있었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못 본 거였죠. 그녀의 눈물은 자책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로소 깨달았기에 이 세상에 살았던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죽기 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솔직할 걸, 더 자주 웃을 걸, 더 자주 말할 걸, 더 깊이 살아볼 걸. 그들이 남긴 건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떠난 자리에 후회 대신 의미를 남겨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하루하루를 버텨낸 당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오늘도 외롭고 지치고 삶이 힘겨운 순간이라면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댓글에 당신의 오늘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